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브레이킹 뉴스 110 부동산 대책 들고 왔어요. 많은 미디어나 뭐 인터넷 이런데 뭐 카페들도 그렇고 많이 분석이 돼 있으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뭐 국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조금 저의 뇌피셜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볼 게 없어요. 이건 대책도 아니고 그냥 볼 게 없어요. 그냥 볼 게 없다 보니까 간단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고수 혹은 선수들 대상으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속내가 들어있는지 한번 가볍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 부동산 정책, 뭐 도심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뭐 신도시 뭐 건설 경기 활력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일단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일단은 다 필요 없어요.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들인지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 대책에서 핵심만 딱 뽑자 이러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도 사실 또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나마 핵심을 꼽자는 게 이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포인트만 잡으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배제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심 내에 더 이상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즉 뭐예요? 임대료가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제반 인프라의 변경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낼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 마구잡이로 지어내서 1인 가구 뭐 원룸, 투룸 이런 거 많이 공급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사게 만들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살려고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임대를 주면 청년들이 보통 원룸, 투룸 많이 살잖아요. 그럼 청년들의 임대료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 뛰어올 수 있는 임대료를 어떻게든 잡아 눌러서 단기적으로라도 안정화를 해보려고.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파트가 오르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배제. 자, 뭐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산업도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던 회사도 떠나는 그런 지방에 물가는 이만큼 올랐으니 시공 비용은 있으니 싸게는 분양 못하고 그런 아파트 부도나면 안 되니까 뭐 취득세 뭐 면제해주고 주택수 배제해준다 이런다고 삽니까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파트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주택 시장에서 부실의 위험이 있는 곳을 조금 챙겨주고 그리고 임대료가 급상승할 도심 지역을 좀 어떻게 단기적으로 커버를 해보려는 그냥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 오피스텔 사람들이 왜 안 사요? 안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니까.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아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라는 말을 쓰려면 재건축의 가장 큰 허들인 초과이익 환수제 있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제. 이 두 가지의 대못을 뽑아버려야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용적률을 올린다? 아우, 아파트 밀집도만 더 심해져요. 인허가 기준에서 안전진단을 뒤로 빼준다? 뭐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을 해준다?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조합원들이 찬성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하려는 의지들이 생겨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도 좀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기부 체납제, 이런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인다면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의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국회를 넘어야 돼요. 국회랑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뭐 정치 얘기하면 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 허들을 못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기특하나 딱히 시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즉 도심의 공급 확대는 당분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거는 벌써 3년 동안 하는 얘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돼서 또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공급 확대, 공급 확대, 뭐 토지 보상 빨리 하고 뭐 빨리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게 말로 빨리 한다고 됩니까? 네. 말로 빨리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쉬워 보이지는 않고, 또한 지금 3기 신도시 보시게 되면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뭐 18평, 뭐 15평, 20평, 22평 이런 게 메이저예요. 오히려 25평도 찾아보기 어렵고 뭐 판스탑 이상은 눈 씻고 봐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형 평수 그리고 무슨 뭐 나누명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올바른 좋은 주거 환경이 나오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란 부분도 그냥 공연불 지금 벌써 한 4년째 공연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정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지도 아닌 3기 신도시 이야기와 초과이익 환수제와 기부 체납제라는 허들을 갖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시공비는 비싸서 수익률도 1%대 2%대도 나오기 어려운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자, 공급할 곳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임대료 상승 부분을 오피스텔로 조금 잡아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할 거니까 부동산 투자를 너무 과잉되게 하지 말아 달라. 뭐 이 정도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좀 시간을 벌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부동산 초보이시거나 뭐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저라는 사람을 처음 아신 분은 저 새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좀 부동산을 오랫동안 투자하셨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화하고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저와 오래 함께 해온 뭐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이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막말했나?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